어머니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재테크 상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배경찬 팀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접수한 남자 백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을 접수한 남자. 오늘 좀 추남으로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정보를 좀 알아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깡통 주택으로 마음 졸이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이사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좀 비보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하셨을 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을 좀 안전하게 계약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크고 작은 액수들, 아무래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큰 돈일 수밖에 없는 이런 집과 관련된 돈들을 이 사기로 또 뭔가 계약을 잘못해서 잃어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되게 의외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요. 예. 참 이게 또 실무에서 보면 많은 예. 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의외로 많은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과 계약자가 이제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의 어떤 얘기를 이제 덥석 그렇게 믿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갖고 나온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분증.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가짜 집주인과 짜고 이제 계약을 유도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예, 또는 집주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월세집을 이제 전세집으로 바꿔가지고 등급시켜서 보증금을 이제 갖고 홀라당게 도망가는 그런 사건도 심상찮게 발생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주인과 계약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군요. 집주인이 근데 뭐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이렇게 불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인이 나왔다고 한다면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있으신데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반드시. 그다음에 임대인과 외국에 나갔다 하더라도 요즘은 뭐 통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한 다음에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임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임대인의 명의로 반드시 계좌 명의 계좌,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 송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하라. 이게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만 해도 저희가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게요. 뭔가 준비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예, 보통 이제 계약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집 빠질 때 보증금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데요. 맞아요. 권리 순위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그러니까 미리 대출받은 것이 있는지, 또 먼저 입주한 세입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확인을 못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시고 중도금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잔금 지급 시에 각각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신 다음에 근저당이라든가 이제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상황, 나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먼저 상환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자신의 전세금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집주인이 그 빚 말고 세금이 체납돼 있어서 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얘기는 솔직히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점검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그거였습니다.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선순위 대출 말고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집주인이 체납한 이 세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금까지 떼이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근저당은 이제 부동산에서 요즘 많이 확인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국세 체납 같은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요. 네.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된 표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제 국세 체납 확인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납세 증명을 제출받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국세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세 증명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 들어보셨죠? 제가 예. 매년 연말정산할 때 홈택스 말씀드리잖아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손쉽게 가능하십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문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대출은 적은 집이 좋은 거죠. 항상 이렇게 물어보나 말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대출이 적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뭐 전세금 상승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금과 대출값을 이제 합해보면 그 집값 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아무래도 마음을 좀 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주변 시세보다 제가 높게 보증금이 설정해 놓은 집은 나중에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른 집들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출이 적은 그런 집을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출이 적다라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예. 수도 있는데 집값 대비 어느 정도가 적은 거예요? 완전한 뭐 정답이라고 뭐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많이 통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 대출 받으시잖아요. 네. 그 대출금하고 이제 전세금의 합계를 했을 때 전체 매매가, 집 매매가의 70%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마다 또 물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매식 낙찰가 몇 %인지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정일자 받는 것도 필수죠. 확정일자 매우 중요한데 예. 확정일자라는 게 그 날짜를 이렇게 보통 이게 동사무소 같은 기관에 가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점리 신고, 확정일자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해두셨다가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네, 거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확정일자를 말씀드렸는데 네. 확정일자는 이제 신고한 다음 날서부터 보통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음 날이니까 하루에 그 어떤 차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 사이에 또 이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으셔서 이 세입자를 당혹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위험까지 덜고 싶다고 하면 네. 이제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일종의 부동산 담보 어떤 권리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좀 비용이 좀 들지만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자기 순위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확정일자는 물론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들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항어머니 임대주택 안전하게 계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배경자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